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슬라이드가 뜨는구나. 네, 저는 이치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CJ 그룹 차원에서 만들어진 AI 센터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롤로서는 칩 AI 오피서, CJ 코퍼레이션에서 AI 오피서, 칩 AI 오피서 롤을 가지고 CJ 코퍼레이션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AI를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지,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등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는 그런 팀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발표를 나누고 드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이 머신러닝이나 AI 쪽으로 계속 어큐뮬레이션 하면서 그 경험했던 저희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눠드리기 때문에 끝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CJ 코퍼레이션의 어떤 오피니언이나 뷰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것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여러 연사님께서도 너무 좋은 example들을 보여주셔가지고 now everybody talk about AI인데 진짜 AI는 everywhere이에요, 그죠? 정말 그 어느 정도 AI가 되어 있는지 제가 구글 트렌드라는 서비스를 좀 사용해가지고 슬라이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 2004년부터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아마 이걸 모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라는 데이터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absolute value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트렌드가 머신 러닝이라는 이 키워드에서 지금 얼만큼 이게 점핑해서 트렌드가 성장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아마 AI가 엄청나게 그 인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테크니컬리 AI하고 머신러닝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제가 오늘은 약간 인터체인저블리 사용을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키워드가 이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이 부분은 잘 모를 것 같아요. AI라는 단어와 artificial intelligence가 같이 그룹핑이 돼서 이 데이터가 나온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를 오면서 계속해서 아주 크게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 AI 컴퍼니라는 키워드를 쳐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트렌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AI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인기가 있으면서 특히 영역들도 아까 그 최재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영역이 커버가 됐는데 그런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 AI에 진입하시는 그 오디언스나 개발자 영역도 그 계층이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석사, 박사 학생들 위주, 연구자 위주였다가 지금 학부 학생들, 심지어는 뭐 하이스쿨 다니시는 분들, 지금은 초등학생들까지 지금 AI를 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점점 그 연령대도 넓어지고, 점점 어려지고, 그리고 영역들도 점점 영역도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해서 AI가 누구나 쉽게 get it working 할 수 있는 토픽은 아니고 약간 앞에서 발표하신 연사님들과는 조금 저는 뷰가 어떻게 보면 좀 네거티브한 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AI라는 게 얼마나 챌린징하고 만약에 현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현업에서 지금 어떤 테크니컬 팀이나 아니면 기획이라든지 전략팀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 석박사 학생들이나 혹은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AI가 얼마나 챌린징한 부분인지 그리고 그 챌린징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꼭 집어서 한번 정말 딥하게 보셔야 되는지를 제가 나누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네거티브 하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컴포넌트나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임하셔야지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위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과거 한 2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톡을 통해서 제 톡을 통해서 테이크어웨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지금 그 앉아 계신 분들께서 아카데미아 백그라운드에서 오신다면 어떤 토픽이 아마 리서치 토픽이 앞으로 더 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엔터프레너 기업가라든지 혹은 그 현업 비즈니스나 어떤 인더스트리 테크니컬 인더스트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과연 끝에 가서 성공적이라는 이야기를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많은 AI가 어떻게 된다라는 많은 이그샘플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특히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 이그샘플들은 이 AI라는 게 그 회사들의 메인 프로덕트, 메인 비즈니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 넷플릭스하고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빙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AI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의 예들로 아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무비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는 아니 레코멘데이션 하는데 왜 뭐 회사의 사활이 걸렸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단지 레코멘데이션 자체로 하나를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비하인드 씬에서 돌아가는 데이터에 대한 트랜스페런시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단지 새로운 좋은 영화를 치훈이라는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는 것 그 이상으로 다음에는 어떤 영화나 어떤 토픽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인사이트가 이 하나의 그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다 이렇게 그 드라이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밀리언스에서 빌리언스 되는 그런 인벤토리나 프로덕트 종류들을 단순히 어떤 사람의 룰이나 비즈니스의 그 머천다이저 MD들의 그 knowledge에 의해서면 그게 매니지먼트가 되고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상품들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은 뭐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이 회사의 어떤 존속이나 비즈니스의 그 영향력은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나중에 간략하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건데 특히 구글이나 빙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메인 회사의 레비뉴 스트림이 바로 이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광고를 시스템을 정말 유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기체 같은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은 바로 AI에 있다라는 걸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지금 현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와 타이트하게 연결이 돼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챌린지한 점들이 이제 서서히 좀 더 이제 좀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약간 기술이나 어떤 엔투엔드 프로세스를 떠나서도 이 펀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제가 이 몇 가지 이제 아티클을 제가 사이트로 레퍼럴을 했는데 스타트업에 대한 펀딩들도 2019년 이후로 조금씩 이제 gradually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AI 쪽에 펀딩도 슬로우 다운 한다라는 기사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요즘 뭐 인플레이션으로 통해서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이제 점점 올라감으로 인해서 테크 회사들도 사실은 이제 인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또 재조정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이 알파벳에서 지금 웨이모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그 autonomous driving을 아주 강하게 밀고는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티클의 표현처럼 이제 autonomous driving 계속 프라미싱은 한 상황이 예전부터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정말 우리가 그 현 리얼 월드에서는 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들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펀딩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또 AI에 있어서 하나의 챌린지로 볼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참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AI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챌린지가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를 조금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보면 그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90%
정확도 99%의 정확도 사실은 달성하기 쉽지가 않아요. 99% 정확도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약간 좀 속된 말로 그게 약간 좀 뭐 그 트루하고는 좀 멀어진 사실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현장에서는 90% 이상을 요구를 하는데 항상 그렇게 잘하다가도 여기 나와 있는 얘처럼 알렉사 같은 얘 같으면은 2021년 디셈버에 그 꼬마 여자아이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렉사에게 물어봤더니 알렉사가 그 꼬마 아이에게 이제 그 전기 감전이 되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펜이 동전을 들고 그진 almost 그 감전이 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 옆에 엄마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 상황이 이제 그 마무리가 안전하게 끝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사의 키 컴포넌트가 사실은 이제 AI라고 하는 엔진이 있는데 그런 엔진 부분이 99%의 정확도가 이렇게 보여지더라도 하나의 이런 실수가 되면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검색 엔진이나 아마존 상품에서 아니면 넷플릭스 레코멘데이션에서 추천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사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를 하고 준비하시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잘 이제 고민을 좀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AI가 제가 챌린지라고 하는 부분, 리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리얼 애플리케이션 어플라이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고울 세팅입니다. 특히 AI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신 분들은 한번 one step, take a step back을 하셔가지고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들으셔도 되고 그 조직을 하시는 조직 팀원들에게도 운영하시는 그 오르가나이제이션에서도 한번 말씀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AI가 I think 내 생각에 하면 좋겠다 내지는 he thinks 뭐 자기 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아침에 미팅을 갔더니 our CEO say so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라면 아마 이게 그 실패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보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AI를 정말 이 AI는 단편적으로 6개월이나 1년 만에 끝난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아마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AI 영역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제대로 스텝인 하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러닝하는 이 프랙티스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계가 아니고 오늘 시작은 60% 70% 시작하지만 그게 6개월 뒤에는 80%가 되고 6개월 뒤에는 또다시 85%가 되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비즈니스 측면과 그 회사의 그 고울이나 그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추구하는 그 어떤 고울과 상당한 얼라이먼트를 확실히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레코멘데이션 시스템도 사실은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제일 아주 클리어한 고울은 바로 회사의 레비뉴에 기여한다는 그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로 제가 언급해드렸던 뭐 프로세스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장르나 어떠한 영화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인사이트나 knowledge들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내부적인 측면으로서는 데이터 트랜스퍼런시, 오르가나이제이션 측면으로 사일로가 생기지 않고 데이터 트랜스퍼런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게 이제 나름대로 다 정의가 얼라인이 잘 되었다 시작하면 아마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번 계속 추진해 보자 하면은 아마 그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다라는 게 6개월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그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 아마 제가 오늘 이야기 안 하더라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데이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의 차원이 아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사실은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차원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모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안 되었다면 앞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계획들이 가져가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AI를 시작하고, 만약에 AI가 하고 있는데 AI가 제대로 기대했던 바와 잘 맞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부터 사실은 디버깅을 하시면은 아마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데이터로 표현되지 않으시고, 데이터라는 게 어떤 인포메이션이라는 다른 티어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티어가 또다시 knowledge라는 또 다른 티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AI가 자체적으로 또 성공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크게 참고하시는 부분으로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거는 이 what입니다. 무조건 모든 걸 모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 스토리지가 요즘 뭐 하드웨어가 싸다라고는 하지만 그 싼 게 모여 엄청난 회사에서나 어떤 오르가나이제이션에서 코스트로 들어오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헤데이크로 직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되는지, 그러려고 하면 프라이오리티를 정해야 되고, 그 프라이오리티가 바로 이 비즈니스와 아주 적합적으로 얼라이먼트가 되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what이 나름대로 정의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how죠.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고, 데이터 단에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온프레미스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온프레미스일 경우에도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인젝션이라는 그 모듈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홀리스틱한 뷰로 사실은 고려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한국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입국을 한 게 올해 3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가능하면 많은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톡을 좀 드리면서, 사실은 이 단계 하나별로만 하더라도 제가 한 달, 두 달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아주 그 서머라이즈를 제가 서머라이즈된 알고리즘을 제가 돌려가지고 나름대로 아주 퀵하게 서머리를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뭐 중간에라도 다음에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이 how라는 부분과 what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려가는지 한 두 단계, 세 단계까지는 같이 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표에서는 사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요 그 두 가지 그림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와 이 how와 what이 기여할 수 있는 게, 이 왼쪽에 계신 이 사람을, 낚시꾼을 보시면은 똑같이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은 지금 낚싯대 피싱 라드 하나만 들고 지금 캐칭을 하고 계시고, 이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장비가 있는 큰 그물과 이 그물을 또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해서 하니, 같은 시간에 아마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양을 따져보면 아마 이쪽 분은 결코 비딩 하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theoretically. 물론 그게 꼭 뭐 100%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컨셉츄얼리 보통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장비나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수확할 수 있는 그 아웃컴이 스케일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를 그냥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에 있어서 또 그 챌린지 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중요한 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effectiveness입니다. 이 effectiveness는 아마 그 많은 분들이 톡을 AI 하실 때 이 effectiveness, 정확도로 시작해서 정확도로 끝이 나시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확도에서 정확도로 끝나는 게 AI와 그 시스템이나 어떤 알고리즘이나 문제를 푸는데 끝이 아니다라는 거. 이 effectiveness가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 이게 그 정말 sufficient한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거. necessary는 하지만 sufficient 하지 않다라는 그 점을 제가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개발자분을 많이 모시고 계신 지금 팀 리더분들은 개발자분들이 아마 조인하실 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딥러닝을 좋아하고 딥러닝에 아주 crazy about 하고 딥러닝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딥러닝이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모든 문제에 모든 게 딥러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주어진 문제를 잘 효과적으로 빠르게 잘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참고로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정확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저희가 숫자로 이야기하잖아요. 뭐 accuracy가 될 수도 있고, 보통 뭐 precision이라는 term을 쓸 수도 있고, recall이라는 터미널리지나 이런 매트릭이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또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모델을 만들 때, 머신러닝 모델이나 AI 모델을 만들 때 정확도로만 끝이 나지면 안 되고, 이 정확도를 포함해서 이 모델이 갖고 있는 게 selectability. 이 모델은 과연 여러 가지의 다른 모델들과 compare 하면서 objective한 그 selectability, comparison을 통해서 이 모델이 선택되어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져 있는지, 이 selectability라는 property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consistency. 오늘은 분명히 모델 A가 좋다라고 했는데 내일 테스팅을 하니 모델 B가 좋다. 그 다음날 테스팅을 했더니 모델 C가 좋다. consistency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성이 없어지니, 과연 우리가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이야기를 할 때 이 consistency조차를 확보를 하고 한 건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property가 improvability입니다. 당장 오늘 하나의 모델 하나가 최고의 모델이니 나는 이 모델이 베스트라고 확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법론이 적용을 했을 때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프린시플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 explainability도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연사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이 모델 자체가 과연 왜 이런 디시전을 내렸는지, 이러한 프로퍼티들을 사실은 저도 아직 이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책에서는 아직까지 교과서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정확도에 대한 effectiveness에 대한 프로퍼티를 정의를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책을 쓰면서도 같이 한번 정의를 해서 앞으로 AI 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그걸 프랙티스 하실 수 있으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세 가지 데이터나 뭐 effectiveness나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 고를 다 이렇게 취합해서 시스템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AI 톡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 모델이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모델 뒷단에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모델 다음 단에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데 그 뒷단과 그 앞단의 그 컴플렉시티가 이것도 사실은 아주 알리바바에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아주 심플하고 그 approximate한 representation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상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복잡도 없이 만약에 어떤 모델이 디플로이가 된다든지 적용이 된다라면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뭐 selectability라든지 improvability나 consistency에 조금씩 이제 또 질문을 한번 또 던져 보셔야 되는 시간을 또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아키텍처가 이제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도 아주 이게 지금 현재 이 다이어그램 아키텍처가 simplifie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시스템 하나가 무비 레코멘데이션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위 구성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단위 구성 요소만 나와 있지만은 이 뒤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그 양을 요구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efficiency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화도 되어 있지만은 이 속도와 그 정확도가 사실은 컴프로마이즈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빠르면서도 사실은 이 로버스트니스 정확도를 잃지 않는 상황으로 사실은 그 부분도 고려를 진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가 이제 처음에는 작은 이제 POC나 이렇게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작은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업이 번성을 하고 번영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스케일을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일했던 회사에서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사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어떤 서브스크라이브 어떤 베네핏을 주는 회사였는데 회원수가 300만이었는데 300만이 400만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그 대표님이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에서 400만을 가기 위한 인프라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400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0만의 추가 1밀리언이라면 엄청난 서브스크라이브 수가 갑자기 조인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의 디맨드를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스피드가 사실은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컨셉추얼리 생각이 아니고 여기 그 구글이나 어떤 이커머스에서는 자기네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별 의미 없이 검색을 하고 그 결과를 쓰지만은 그 1 second delay in page response가 그 사람들의 그 레비뉴의 7%의 리덕션 인 컨버전이에요. 구글의 그 레비뉴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릴 건데 스케일을 보시면은 7%면 얼마나 큰 레비뉴가 되실지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도 하루에 10만 달러를 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년치로 보면은 2.5 밀리언이라는 또 엄청난 돈을 1초의 상관으로 1초의 페이지 딜레이가 이 정도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드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머신러닝 하시나 AI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한번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10초가 걸린다. 그러면은 그 10초 동안에 아마 이러한 걸 아마 계산해 보면은 그 10초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떤 부분으로 디자인이 해야 되는지 아마 같이 그 아이디어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델이 한번 디플로이 됐을 때 그 모델은 머신러닝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장점은 아니지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게 언유절하지가 않아요. 어떤 특징이냐면 모델이 한번 디플로이 되면 단지 matter of 그 curve shape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모델의 성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continuous learning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아마 뭐 O로ML이라는 하나의 섭팀으로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 왜 그래 필요할까? 단순히 하나의 뭐 하이퍼 프레미터라는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은 일부분만의 어떤 노력으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는 엄청난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레비뉴가 115빌리언입니다. 이 115빌리언 레비뉴에서 대부분이 90%, 95%가 넘는 레비뉴의 메인스트림이 광고 수입이고요. 그리고 그 광고 수입에 있어서 광고 엔진의 키 요소가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비뉴가 147빌리언으로 작년에 나와 있는데 80%의 그 알파벳의 레비뉴가 사실은 또 구글 광고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광고의 코어 X 모듈 자체는 AI 엔진이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는 자기 뭐 레코멘데이션 엔진 가치를 1빌리언이라고 2016년도에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뭐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슬라이드는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지금 AI를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AI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워크플로우에 이 모델링이나 알고리즘 디벨롭먼트 하는 이 부분에 이 박스 사이즈 큰 게 이제 많은 노력이나 투자라고 보시고 이 부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다 이러면은 아마 이러한 시츄에이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Don't worry, it work in the lab.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잘 됐는데 실적용을 하니 왜 실적용이 안 돼? 분명히 우리 되었다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에포트를 가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in reality에서는 이 데이터에 엄청나게 많은 사실은 노력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도 별로 관심이나 그 어웨어니스가 별로 없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쪽 부분과 이 프로덕션 서빙에 있어서도 단지 서빙뿐만이 아니라 익스페리멘테이션 어떤 게 좋고 어떤 거를 잘 테스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아마 앞으로 하시는 그 AI 쪽에 관심 있는 영역이라든지 지금 하고 계신 사업에 아마 그 AI가 주실 수 있는 브링할 수 있는 그 베네피스들이 그리고 가치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잘 얼라인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